네, 안녕하세요. 치열한 전업생활입니다. 그간 올리지 못했던 생각들을 추가로 업로드합니다. 저는 지금 건설주를 매우 매력적인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저변에는 코스피 상승의 성격이 한 몫을 담당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저는 현재의 코스피 상승이 대한민국의 레벨이 올라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기간 팬데믹이 있어서 지수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2016년처럼 중국 부동산이 화랑이어서 시클리컬 섹터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형태, 혹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30%에 달하는 IT 섹터가 지수를 밀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의 레벨이 올라가는 성격의 상승장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개발도상국에서 아시아의 7용, 그리고 GDP 10위권이지만 선진국 반열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어색했던 우리나라가 확실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그 초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작년부터 이어진 상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도주가 없다라는 말이 더욱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고르게 올라갈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투자자이기에 확실한 섹터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속한 나라의 레벨이 올라가는 수혜 과정에서 투자의 변수가 작아야 되겠죠. 다른 나라들의 과거 사례를 미루어 볼 때 개발도상국가들이 그 다음 레벨로 발돋움할 때 가장 확실하게 올라가는 섹터는 바로 건설과 은행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동산 대출이라는 연결고리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서울과 지방부동산이 앞으로도 모두 좋아질 것이라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다르진 않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격상되고 제조업이 굳건하면 코로나 이후 자연스럽게 늘어날 국제 무역 총액은 지방 부동산 토지 가격을 또한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더불어 1차, 2차, 3차 벤더사들을 두고 있어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자동차 업계의 시황은 지방 부동산의 경기를 가늠하는 제1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섹터의 전망과 주가 또한 나쁘지 않으니 제 생각이 여전히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요일 또다시 미국 채권금리가 꿈틀거렸습니다. 채권금리의 상승이 지금까지는 공급 병목 현상의 부작용이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있었기에 은행 섹터의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한편 일부 작용하였지만,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및 선진국 증시의 소비 사이클의 도래와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이라는 인식으로 점차 돌아서면서 금리 상승이 오히려 은행주 상승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제 추천 종목들의 매수 지점을 보자면 하나같이 신고가 자리가 아닌 눌림목 자리에서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기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상승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개하는 저조차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미국 은행주들의 주가가 좋았기에 월요일 시장, 내일이죠, 국내 은행주 또한 갭상승을 하여 시작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리 상승을 해증할 만한 국내 섹터가 은행주 말곤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역으로 말하자면 다른 종목들의 유동성을 빨아가면서까지 은행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최근 잦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며칠 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은행주들 중에 유독 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신한지주인데요. 왜 이 종목을 눈여겨보냐면, 과거 신한지주는 타은행 대비 밸류 프리미엄을 20% 이상 가까이 받았지만 코로나 급락 시기에 그것을 반납한 이후 아직 전혀 은행 섹터 상승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상증자 1조 원의 후유증이 있긴 하지만 전체 시총을 고려한다면 작은 파고일 뿐입니다. 최근 또다시 정부의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카드 점유율 1위인 신한카드는 코로나 종식 이후 그 내재 밸류를 다시금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며, 작년 사장교체 이후 상반기 트레이딩 호조세를 보인 신한금융투자는 더 이상 신한지주의 약점이 아닙니다. 사이버 모델 로즈로 유명한 신한생명과 얼마 전 인수한 오렌지라이프의 시너지 이제 막
그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캐시카우인 신한캐피탈과 제주은행까지 보유하여 전 계열사 탄탄한 라인업이 여전히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상반기 당기순이익에서 비은행 계열 순이익은 47%에 육박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21년 기준 PBR 0.45배는 조금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금요일 오후 이주열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금리 정상화는 한두 번 올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 금리 방향은 거대한 항공모함을 돌리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한 번 돌리면 꾸준히 가는 정책이다 라고 발언을 한 것이죠. 주가란 지금까지의 결과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과 기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지금 시장은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가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컨센서스가 잡혀있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대로 한 나라의 레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리 상승에 기대감이 묻어있는 섹터 1등주에 대한 소외는 가파른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놔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수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은행 섹터 내에서도 순수 은행 종목들은 롱, 손보사가 없고 카드 비율이 높은 신한지주는 숏의 전략을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취하고 있었지만 지수에 대한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시총 높은 신한지주에게도 유리한 환경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헝다 사태의 파장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시기에 은행주를 본인 포트폴리오에 가져가기엔 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 주말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업로드하였습니다. 제가 언급한 신한지주만 싼 것도 아닙니다. 우리금융지주 혹은 지방은행들이 정배열로 돌아선 데에는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들이 있으니 더불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